안녕하세요.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6월 1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늦은 시간에 보내드리게 되네요. 거래량 와이카노 보이소 보이소 할라고예. 네, 대구의 거래량을 살짝 가지고 와봤습니다. 5월의 거래량이 한 2,000건 정도에 도달할 정도입니다. 부산의 거래량은 2,200건 정도 나올 것 같죠. 저는 오늘 거래량도 좀 시원치 않습니다. 자,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갑시다. 매도 물량 연중 최고치 다시 갱신했습니다. 45,693건. 전세 물량은 좀 반등했는데 근래 들어서 좀 하락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모습. 월세 물량 좀 근래 들어서 많이 감소해 있습니다. 전체 임대 물량은 삐쭉 올라와 있습니다. 전주 대비 낙폭을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다가 조금 좀 비슷해지죠. 이제 줄어드는 폭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. 왜? 거래가 늘어났다가 거래가 늘어나는 동안 중복으로 나와 있던 그런 매물들 정리되면서 전세, 월세 같이 나와 있던 것들 줄어들면서 전체 임대 물량 가파르게 줄어들었습니다. 이 줄어드는 수치하고 근래의 거래량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. 급하게 팔려고 했는데 때마침 특례도 나오고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임대 물량 줄어들었습니다. 이 반대 현상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. 매물이 늘어나는 동안 임대 매물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 같이 경험했습니다. 아파트 거래량 79건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내일 많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물론. 하지만 오늘 좀 찜찜하죠. 오늘 대구 거래량 120건? 네, 뭐 120건 가까이 나왔지 싶어요. 네, 100건? 100건인가 보다. 100건, 110건. 오늘 왜 헷갈리죠? 네, 100건 이상 나왔는데 부산의 거래량 좀 시원찮습니다. 현재 2060건의 거래량 보여주고 있고요. 우선 예측치는 5월달 2200건으로 예상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2200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.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좀 찜찜합니다, 사실. 자, 가격 오늘 3억 이상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대형 평형 비싼 아파트들, 대형 평형 비싼 아파트들, 뭐 대구 지역도 그렇고 살펴보면 6월달 거래가 나오기도 해요. 6월달 거래가 나오기도 합니다. 하지만 상당수는 5월달에 아주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. 상단부터 해운대 아이파크 50평에 15%, 대략 30%, 35% 써둘까요? 네. 이 보합 수준 거래도 보이고 30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저층 네, 35% 정도. 용호동 56도 SK뷰 69평형 가격 40%, 40%. 저층 기준으로 40%까지. 저층 요렇게 나온 현상 계속 있어왔던 현상이라서 별스럽지는 않습니다. 동구 올림픽다운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35% 정도 빠졌고요. 일간 신도시 비스타 동원 2차 7억. 와, 어제 6억대 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. 40평대요. 30평대 아니고 40평대.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34평형 고점 대비 25%. 더샵 파크시티. 맨날 이름 나오던 거 그거죠. 맨날 그게 그거죠. 띄엄띄엄 나오곤 합니다. 이름 잘 언급되지 않은 것들 나오긴 합니다. 2019년식 30%, 25%. 요 평균 수치 내보시면은 대충 답 나올 겁니다. 28%라는 거. 20%, 15%, 사직상용례가 42평형 35% 정도. 요것도 5월달 거래. 5월달에 아무튼 대형 평형 비싼 것들 좀 거래가 많았는데 6월 들어서 좀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좀 주춤해지는 흐름을 갈 것 같습니다. 30%, 20% 골고루 나오고요. 대구에서 좀 특이한 현상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신축 워낙 대구는 입주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 3, 4억대 거래가 생각보다 좀 급매로 거래되는 현상이 좀 나옵니다. 왜 그런 거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축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워낙 지금 뭐 전월세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입주 처리되면은 전세금만 받아도 잔금을 친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. 이제 그런 시절은 물 건너갔죠. 그러면 이 자금 조달을 어디에서 해옵니까? 어디에서? 네, 기존 주택에서 해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면서 이 3, 4억대의 거래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무너집니다. 층수도 웬만하면 좀 무난한 층들, 네, 웬만하면 무난한 층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한번 초점을 두시고 살펴보시면 정말이네? 정말이네? 이런 느낌을
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. 네, 가격 3, 4억대. 한때는 뭐 5억, 6억, 7억, 5억에서 막 7억까지 갔던 게 지금 3, 4억대로 가격이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. 요 가격대의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. 가격도 잘만 고르면 많이 빠진 것, 한 30% 정도 빠진 것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건당 거래대금 4월달 삐쭉 막 30억짜리 아파트, 뭐 40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 거래되면서 올라갔는데 5월달이 좀 약해요. 대구도 약하고 대구는 평균 한 3.4억 정도 거래되던 것이 뭐 3.1억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듯이 부산도 4억대 막까지 거래되던 것이 지금 3억 5천까지 한 10% 정도 네, 건당 거래 대금이 빠져 있는 모습을 똑같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. 3,000건 이하 빙하기라 했죠? 네, 거래량 2,200건 정도 수준이에요. 대구 빙하기 2,000건이라고 했죠? 네, 지금 2,000건 수준까지 나오려고 해요. 대구는 가격이 부산보다 더 많이 빠졌다고 체감되거든요. 한 5% 내지 5에서 10% 정도 더 많이 빠졌다는 체감이 들으니까 가격이 빠진 것이 가장 호재더라.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더 나오더라. 부산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. 그 말인즉슨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좀 아직 비싸네.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고점 대비 평균 한 28%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네. 이런 느낌을 가지나 봅니다. 물론 비싼 아파트들에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. 6억 이상 거래량은 300건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. 이제 6월이 좀 반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6억 이상 거래 비중 20% 수준까지 올랐다는 건 굉장한 수준입니다. 10채 중에 2채가 6억 이상이에요. 실제 아파트 분포는 그렇지 않거든요. 분양권 거래량 8건 있었고요. 분양권도 프리미엄 사실상 그진 없죠. 뭐 어이없는 이런 것들 막 13억까지 가고 이런 것들 이런 시절은 이제 다시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. 고점 대비 막 2.5억 프리미엄 그 외에 많이 안 빠져 보이는 곳들은 가격 자체가 좀 낮은 곳들. 전세 거래량 87건 매매보다 전세 거래량이 더 많은 하루였어요.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. 뒤늦게 신고되는 건들이 있지만 시기상 지금이 많지 않은 시절. 겨울 되면 부산은 거래가 더 많습니다. 자,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뭐 고만고만한 비슷한 수준으로 가죠. 일별 신고되고 있는 거래 건수는 지난달에 100건씩, 지금은 80건 정도씩. 신고율의 차이, 네, 그 정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. 전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는다. 평균 전세 가격도 대구는 여기 5월달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데요. 6월 거래 아직까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. 갑자기 확 꺾이는 이런 현상은 잘 없더라고요. 서서히 빠지는 모습들. 21년도에 아니 22년도에 전세 가격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요. 그래도 그럴 때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있었습니다. 금리가 한 번씩 오를 때마다 또 충격으로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마무리 여기까지 뒷부분. 비싼 전세 사는 사람들 수준이 2019년, 18년, 17년, 그때 수준으로 지금 전세 가격 떨어지지는, 가격 수준은 그때까지 수준까지는 아직 좀 덜 빠진 것 같지만, 4억 이상의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은 그 시절 수준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. 월세 거래량도 추세적으로 적은 주기로 접어들어 있어요. 전월세 거래 활발하지 않아요. 갭 투자로 사서 다음 세입자 받을 요량으로 너무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여전히 많은 그 물량 부담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